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. 네. 4월 13일 세미나는 27기 이승재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7기 부회장이었던 이승재라고 합니다. 좀 힘좀 걸어갈게요.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. 그래서 중간고사에 대해 이제 또 시험에 대한 압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목찬 넘어가고. 자, 일단 시험이 뭘까? 시험이 뭐라고 이렇게 다들 시험 보고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 또 대학교 졸업하면 또 입사 시험도 있고 뭐 초중고등학교 때 시험도 많이 봤을 거고 또 시험 가지고 또 사람을 뭐 판단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차피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, 시험이. 그래서 그 다양한 그 시험들을 좀 알아보고자 해서 일단 시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. 그래서 위키피디아 출처이고요. 그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시험이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시험에 관련된 말도 되게 많죠. 인생은 시험이다.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이런 거. 이게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학생 정품에서 시험 제목이 시험이고 내용이 또 봐. 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. 그리고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? 우리가 시험 이거는 이제 약간 그 포괄적인 시험에 대한 얘기예요. 그래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? 우리 또 이제 뭐 시험 보다 보면은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생각한 대로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포괄적인 시험에 대한 그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보통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긴장으로 인한 실수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. 뭐 마킹을 잘못했다던가 뭐 문제를 밀렸었다던가 약간 이런 실수들. 그래가지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보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긴장으로 인한 그 실수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시험 전에 스트레칭과 복식호흡 이런 걸 하면 되게 긴장 완화에 되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긴장으로 인한 그 우리 몸의 스트레스가 이제 다음에 있나? 그 긴장을 한번 받으면 또 긴장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또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계속 긴장이 상승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뭐 교감신경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아드레날린 뭐 모시기 문제인데 그래서 긴장이 되게 많이 되는데 스트레칭이나 복식호흡을 하면은 그 교감신경의 활동을 감소시켜서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되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긴장으로 인해 실수도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웬 문장이지? 거고요. 잠시만요. 그래서 또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되게 걱정이나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되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이 시험의 결과가 내 앞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. 그래서 시험 전에 생기는 불안감이 이제 그 시험 보는데 필요한 작업 기억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한번 불안감이 생기면은 그 주의 깜빡임 현상이라고 해서 한 가지 현상이 이제 주의가 집중이 되면은 다른 한 가지에 몰두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걱정거리에 대한 그 불안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집중이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오고 넘어갔다 다시 오고 해서 깜빡임 현상이라고 해서 주의 깜빡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좀 실험을 했대요.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그 이제 자신의 그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제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. 뭐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그걸 쓰고 앉아있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걱정거리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쓰면은
이제 그거에 대한 게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약간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적이 15% 정도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면은 네, 결과를 알려주세요. 그리고 문제를 푸는 중간 단계를 적어두기라고 해서 이제 물리 시험 같은 걸 되게 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긴장 때문에 이제 공식이 뭐였지? 라면서 이제 생각이 막 이렇게 안 나고 이거 알았던 건데 하면서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중간 단계를 적는 거예요. 문제를 읽고서는 이거 이 식에서 나왔던 문제풀이인가 하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적어두면은 보다가 이제 긴장을 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. 그래도 써놓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이게 그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 기억 자원이라고 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죠. 다 쓰기 어렵겠다. 그래서 답을 혼동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. 저도 하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고 후기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능 전에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죠. 실제 시험과 유사한 상황으로 실전 연습. 이제 뭐 수능이 이제 1교시 언어 영역 9시부터 뭐 몇 분이었지? 뭐 60, 70분, 막 80분 이렇게 해서 딱 시간 줘서 풀고 20분 쉬고 그 다음에 수리 영역 보고 밥 먹고 외국어 영역 풀고 탐구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전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것처럼 이제 그런 그 시험을 들어갔을 때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. 근데 대학교 시험에서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근데 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제 뭐 애들 모아놓고서는 이제 앞에 한 명 선배님 한 명 세워놓고 이제 이제부터 시험지 나와준다 하면서 약간 모의 시험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험을 대체 왜 보는지 이해한다. 어차피 볼 시험 왜 보는지 알면은 좀 편하잖아요.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. 이제 이 시험을 왜 보는가? 이 시험은 뭐 어떤 거를 평가하기, 내가 얼마나 물리 공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한 것 같다. 이러면 이제 내가 물리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제 시험도 그거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. 그래가지고 그 출제 의도를 알면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좀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내가 만약에 교수라면은 이걸 물어보고 싶을 거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딱딱 보이게 되는 거죠. 뭐 공부를 많이 하다면 보이겠죠. 그리고 출제자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. 이제 대학교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되게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. 이 교수님은 약간 얘네들이 이 용어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해서 이제 용어 위주로 되게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, 이제 나는 이제 그 용어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교수님은 이제 또 뭐 손코딩이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이렇게 해서 내시죠.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실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출제자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라고 정리를 해봤고, 그게 문제의 의도를 알면 답이 보인다 그거겠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죠.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뭐 긴장에 의한 실수인지 그냥 몰라서 실수한 건데 내가 긴장에 의한 실수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면은 다음번에 또 그렇게 또 공부를 안 했는데 또 긴장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제점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게 진행이 되겠죠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공부 부족을 인한 생긴 문제인지 실수한 문제에 대한 판단, 이거는 내가 공식을 몰라서 이렇게 헷갈려서 틀렸다, 아니면은 뭐 단위를 잘못 생각해서 틀렸다, 이런 거. 실수한 부분에 대한 훈련. 만약에 내가 이 두 공식 사이에서 헷갈려서 실수를 했다면은 이 두 공식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훈련, 이런 걸 해야겠죠. 그래도 되게 다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, 그리고 다음 시간 대비를 해요. 그런 걸로.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성적이 더 잘 나온대요. 그리고 시험 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그렇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서는 이제 포괄적인 시험에 대한 그런
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시험 학점을 잘 받는다 그런 거에 관한 네, 주제를 적어봤어요. 네, 여러분들 아직 성적이 안 나와서 신입생 여러분 성적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1학년 성적 나오기 전에 이렇게 놀랐어요. 아, 형 3점도 못 넣는다고요? 네, 못 넘어요. 네. 자,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어요. 첫 번째, 저는 모범생이다 뭐 이런 스타일. 이제 뭐 생활 자체가 되게 모범적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학습, 뻔한 학습 방법이에요. 수업 전 예습, 수업 후 복습. 네,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죠? 이것만 하면 돼요. 근데 안 해서 문제지. 교수의 강의가 대부분 체계적이 않다.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좀 되게 두서없이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교수님들은 이제 뭐 교육을 배우다 오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 전공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교육적으로 막 체계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고 이렇게 딱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수업 듣다 보면 혼동이 오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그래가지고 수업 전에 책을 한번 읽고 가는 거죠.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가면은 이제 교수님이 여기서 이거야 해도 그런가 보다. 그래서 대충 감이라도 이게 교수님의 수업이 대충 감이 오는 거죠. 근데 그 책도 안 읽고 가면 이제 여기서 이거야 하면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수업 전 내용을 한번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약간 이런 내용이고요. 그리고 수업 후에도 약간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수업 시간에 막 이상한 공식을 썼어요. 오늘도 뭐 아까 은솔이가 뭐 이상한 공식까지 물어봤는데 이상한 공식을 썼는데 도저히 책에서 찾아봐도 안 나와요.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다른 데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찾아보고 하시면은 그게 어떤 공식인지 어떤 걸 설명하고 싶으셨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. 그 다음은 실기에 강하신 분들 이제 중학교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하고 실기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는 시험보다 약간 과제나 약간 이런 실기형 스타일에 강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과제는 제때 제출합니다. 당연한 일이죠. 근데 안 해서 문제죠. 과제는 혼자 해결합니다. 이제 뭐 2학년 올라가시 이제 코딩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.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빠 코딩이라고 해서 이제 선배한테 부탁하면은 코드가 쫙 나와요. 그래서 쫙 올리면은 과제가 완료됩니다. 하지만 내용은 몰라요. 근데 하지만 그 선배 그 해준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걸 다 풀어봤고 그걸 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완전 다 알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도 뭐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겠죠?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보시죠. 이미 물리 솔루션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물리를 한번 자기 힘으로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조별과제. 조별과제는 이제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변수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운전할 준비도 좀 해놓으시고 왜냐면 운전하게 될 경우는 이제 운전이라는 건 지금 그 이제 무임승차를 다 이끌고 A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운전을 말하는 건데 그 일단 짜증나죠. 무임승차하는 팀원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참고 일단은 학기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 뭐 성적이 나오기 전에 교수님한테 꼰질러서 뭐 얘는 F 주세요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뭐 인신 썼다고 해 너도 받아라 하면서 뭐 C 줄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세 번째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본격 대인 관계를 활용하는 겁니다. 수업은 앞자리가 좋아요. 물론 졸지 않는다, 뭐 긴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앞자리에 앉아도 주는 사람 많아요. 그것보다는 이제 교수님과 이제 컨택을 많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과의 뭐 아이 컨택이라던가 해서 이제 수업도 잘 듣고 있네 얘 봐라 그러면서 이제 좋은 질문하면서 자네 이름이 뭔가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별표 하나 체크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과제 점수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보너스도 되게 많이 주시는 교수님도 많아요. 물론 아닌 교수님도 있긴 하지만.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시점을 넘어오면 교수님이 챙기기 시작해요. 오늘 승자 안 왔나 하면서 딱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이제 자주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
어쨌든 교수님 이미지에 남기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인터뷰나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인터뷰나 이런 데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좀 되게 후하게 점수를 쳐주시기도 하고 뭐 이제 뭐 과제나 이런 거는 어차피 조교가 초점이니까 잘 모르겠고 인터뷰밖에 없네요. 네. 그거 말고도 이제 뭐 나중에 질문한 내용이 있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서 가던가 했을 때 또 되게 편하게 받아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시험 문제도 흘리고 그렇게 죽어가서 A플 받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겠죠. 그리고 선배들을 참 잘 활용하면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일건이 형이나 뭐 이제 이런 형들 도움 되게 많이 받았는데 뭐 이제 기출 문제라던가 물리 같은 게 특히 기출 문제에 따라서 되게 형식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뭐 기출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 교수님은 되게 암기 형태로 돼, 뭐 아니면 이 교수님은 뭐 이거 꼭 나온다, 막 이런 거 이게 항상 있어요. 그 교수님 스타일이 어디에 안 벗어나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되게 잘 물어보시면서 뭐 수강 신청할 때도 어떤 교수님이 괜찮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티즌들 사람입니다.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홍익인이라는 그 홍익 대학생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 가보면은 뭐 교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통공개 족보 치면은 족보 쭉 나와요. 없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뭐 이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. 선배들도 잘 모른대요. 그러면은 교양학문 교수님 어떤가요? 올리면은 정말 괜찮습니다. 한자 쓰는 거 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댓글도 잘 달아주고 이러니까 홍익인도 참조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전 점수는 뭐 알아서들 하시고 그 되게 시험 끝까지 잘 쓰는 거 그래서 그러고 그런 거고 성적이 나올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.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딱 그 100분을 해보니까 B겠구나 이럴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. 이제 이메일을 쓰기 시작해요. 교수님 제가 정말 이거는 이랬었는데 제가 실수를 이래서 혹시 다른 걸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할 수 있을까요? 하면은 생각해 보면 하면서 나중에 성적표 나올 때 빗불로 올라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래가지고 성적표가 딱 나올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학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부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학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. 학사 경고의 기준, 성적 경고라고도 해요.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1.75에 미달한 자 혹은 직전학기 이수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F인 자를 그 학사 경고, 성적 경고라고 해요. 이거는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학칙이에요. 이거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뭐 1학년 이거 성적 경고를 받은 학생에서 제한될 수 있으면 연속으로 3학기를 성적 경고 받은 경우 당연 제적된다. 세 번 학고 맞으면은 3고 아웃이라고 재입학을 하던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. 그래서 3번까지는 안 맞는 게 좋아요. 물론 그게 베스트긴 한데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1.75나 F가 2개 안 나오려면은 일단 F를 안 맞아야 해요. 그러려면은 일단 출석을 채워야 합니다. 출석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F라고 학칙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교수님들 강의 계획서 보면은 다 그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. 3분의 1 결석 시 F라고. 근데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. 보통 그 주 2회 수업이라면은 이제 15주니까 저희 그 강의 커리큘럼이 15주 차잖아요. 그래서 5주만 안 빠지면은 F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4.5주만 나가도 F가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주 2회인 수업이 있어요. 근데 교수님 스타일 따라 그게 다른데 5번만 빠져도 F라고 치는 교수님도 있고 10번 다 빠지면 F라고 치는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주의하셔야 해요. 그러니까 뭐 자기는 놀고 싶은데 그래 9번까지 괜찮으니까 9번까지 딱 빠졌다가 나중에 성적표 나왔는데 F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되게 조심하시고 진단서는 좋은 출석 공고본입니다.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. 너무 뭐 이렇게 악용하시면은 이거 공문서 유지니까 알아서들 이렇게 잘 하시고 급할 때는 러시앤 캐시 대출 뭐 많이 하실 텐데 대출 좋죠. 근데 보증도 함부로 사는 거 아니고 대출은 해롭습니다. 나중에 괜히 걸렸다가 F 받는 사람들 둘 다 F 받는 사람들 몇 번 봤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. 결석보다는 지각. 이제 지각 2번이면 결석 1번으로 인정이 돼요. 그러니까
최대한 뭐 늦더라도 한 뭐 10분 남기고라도 들어가서 저 지각했는데,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늦게 온 척해서 앞으로 와서 정리할 때 저 지각했는데 하고 체크하고 나가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랬었습니다. 둘째로 시험을 봐야 돼요. 시험을 안 보면 무조건 F예요. 중간 기말고사 불응시시 F. 그래서 시험은 늦더라도 최대한 가는 경우가 좋아요. 나 이제 주말에 이제 사이버 강의 이런 거 시험을 보다 보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한 20분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험 보다가 저렇게 들어와도 되나 한데, 이렇게 그거는 그 감독관 약간 재량으로 하는 것도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제예요? 그래가지고 20분 들어와도 그냥 빨리 와서 앉으라고 해서 뭐 이렇게 시험 보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대한 늦더라도 빨리 가보는 경우가 좋아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들 잘 하시되고, 괜히 또 20분 늦었네 하고서는 포기하시고 안 가는 것보다 일단 가서 어떻게 해라도 얘기해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한번 가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일어났는데 시험 시간이 끝났어요. 이런 경우는 참 암담하죠.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차피 뭐 교수님 따라 좀 이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이제 그래도 마지막 시험이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는 밤을 새서 공부하다가 5시쯤에 너무 졸려서 잠에 들었어요. 근데 일어나니까 시험이 다 끝나 있었어요. 그래서 바로 컴퓨터 앞에서 메일을 썼죠. 교수님, 제가 정말 시험을 보고 싶은데요, 개인 사정 때문에 이거 시험을 못 보게 됐네요. 그래서 혹시 대체 시험이나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? 그래서 그럼 내가 알아서 생각해보면 하면서,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적표 나왔는데 시제론가 주셔가지고 괜찮게 넘어갔습니다. 시제론면 성적이지. 근데 이미 학고예요. 출석이 3분의 1이 안 된다 할 수 있어요. 다가온 학고를 먹을 수 없다면 이제 학고를 맞았을 경우나 이제 또 성적이 좀 안 좋은 경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해요. 첫째는 과목 재수강이라고 해요. 흔히 말하는 재수강이라고 하죠. 그래서 동일교 과목을 다시 수강함으로써 이전 과목을 삭제한다고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, 정규 학기인 과목은 그 C+ 이하인 과목만 재수강을 할 수 있어요. 나중에 이거는 뭐 차라리 C를 받아서 재수강 못하느니 D0를 달라 약간 이런 얘기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정규 학기인 경우에는 C+ 이하인 과목에만 재수강이 되고, 이제 계절 학기는 그 취득 학점에 대해 상관없이 재수강이 가능해요. 그리고 취득 최고 학점도 제한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모든 재수강 과목은 정규 학기인 경우에는 상대평가에서 최고 학점이 B+까지밖에 못 받아요. 그래가지고 뭐 B 제로면은 아예 뭐 하는 것도 못하고, F 맞아서 재수강을 해도 A+ 점수여도 B+까지밖에 점수를 못 받는 거죠. 근데 계절 학기의 경우에는 최고 학점 제한이 없다고 해요. 모르겠네요. 안 들어봐서. 그리고 이제 그 재수강을 해서 이제 기존 과목을 삭제되는 시점은 이제 해당 학기 종강일 기준으로 삭제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클래스넷 보면은 이제 성적 뭐 증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성적이 나와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재수강 떠 있고 이제 밑에 새로운 과목으로 해서 대체 되게 잘 써져 있어요. 나중에 성적 증명서를 출력할 때는 이제 그게 없어져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과목이 많아요. 그럴 경우에는 학기 재수강이라고 있어요. 여기 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전에 들었던 학기의 성적을 모두 삭제하는 거예요. 한 학기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죠.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들었던 학기를 다시 신청해서 들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1학년 2학기가 끝났어요. 근데 2학기 성적이 너무 개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를 취소하고 이제 1학년 2학기 거를 다시 들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1학기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2학기 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미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전문가 1년 단위로 미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보통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, 이제 2학기를 마친 후 1, 2학기를 크게 하나의 학기로 보고 2학기를 재수하는 거, 이렇게 1년 미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. 이제 만약에 3학년 2학기가 끝났는데 2학년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4학기를 하나의 학기로 보고 2년을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. 근데 2년을 더 다녀야 되는 거죠.
그래서 해당 학기의 모든 성적이 상승 때문에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다시 할 수 있어요. 재수강은 뭐 자기가 못 들었던 그 과목만 이제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아예 학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다시 학기를 수강 신청해서 새롭게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고학점에도 제한이 없어요. 네. 너무 망했다 싶으면은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저는 규칙이 얼마나 이거 싫어요. 하시면 자퇴, 재입학이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. 네, 안 하시길 빌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정 궁금하시다면은 공익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하칙에 잘 나와 있어요. 그거 따라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, 그래서 뭐 자퇴해도 뭐 길은 많다고 생각해요. 뭐 대학교 가서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졸업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나갔을 때 뭐 이제 사업이나 뭐 예체는 뭐 귀는 뭐 이렇게 뭐 자신만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웨이를 가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그냥 여담으로 준비해봤어요. 시험에 관련된 미신. 미신에 예민하신 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그냥 눈과 귀를 닫아주세요. 이어폰 보면 됩니다. 너무 뻔합니다. 네, 시험 당일날 머리를 감지 말아라.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? 믿는 사람? 시험 보는 거 힘들어. 안 씻고 저는 이거 미신 탓하면 안 돼요? 씻고 오세요. 납치를 먹으면 납치한다. 개소리가 싶은데 네, 납치 맛있죠. 그리고 우등생이 머리카락을 지니면 시험을 잘 본다. 고등학생 때 그런 거 많았잖아요. 전교 1등 머리카락 뽑아서 샤프심에 넣어놓고 막 이런 거. 명장이 머리 조심하고. 제 머리는 안전해요. 시험 들어가기 전에 10분 전에 소주를 병담을 판다. 이거는 약간 저희 1학년 때 약간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있었던 건데 단기간에 미신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극단적 대책. 필름이 끊기 전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10분 안에 다 풀고서는 잠에 드는 거예요.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걱정거리도 없고 긴장도 하지 않게 되고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최상의 상태로 시험을 보는 거죠. 근데 남은 시간과 위험들은 반비례해요. 20분에 전에 마시면은 그만큼 더 위험해지고 30분에 전에 마시면은 이제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상이었습니다. 그 질문 있으시면 묻겠습니다. 없죠? 있을 리가 있나? 감사합니다.